안녕하세요. 대면 서비스 연구소의 맛보다 소장입니다. 더워서 한 단계 풀어봤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서비스 관련한 기사 내용과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복습하는 차원으로 서비스의 어떤 관념과 관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좀 보충적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도요, 이 기사 내용은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기사거리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형 마트, 코스트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그 헤드라인 기사는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근무한 마트 캐셔, 은퇴하시는 분께 퇴직금으로 15억 원을 제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우리나라 공항 편의점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어폰을 떨어뜨렸는데 냉장 진열대 아래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직원분들께서 기계 아래쪽 부속품까지 빼가지고 더듬더듬 손으로 해서 또 찾아줬다는 또 미담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두 기사를 어떤 큰 연관성이 있다거나 깊은 관련성을 맺고자 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을 한번 우리는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 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잦은 이직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한 곳에서 진득히 본인의 임무 또 직책에 맞게 일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댓글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냥 단순히 기사, 뉴스거리였어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에서 대기업들 중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상당히 많은 성과금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사거리가 차용이 된 것 같은데, 자, 마트 캐셔인데 4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퇴직금 15억 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기사를 보면서 내용까지 쭉 읽다 보면서 단 한 번도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무언가 그만큼 지급할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사를 읽었어요. 정말 그 제목이 모든 기사의 내용이 끝입니다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댓글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에는요,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면 서비스 하신 분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신 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같은 업입니다. 단지 마트 캐셔보단 내가 좀 낫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네. 정말 몇 사람, 상위 정말 0.000 이 사람들 빼고는요, 저는 다 똑같은 우리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그런 거. 자, 본인의 업에 마트 캐셔 분께서 15억을 받았다. 40년 동안 일했다. 이야, 댓글엔 이런 게 있었어요. 대부분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야, 거긴 미국이잖아. 맞아요. 우리나라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많은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캐셔가? 마트 캐셔가? 왜?
그러면서 비하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뭐 직접 그 댓글을 제가 소개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 캐주얼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왜? 바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삿대질을 하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기사의 내용에 핵심적인 단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한 곳에서, 그 지역에서,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캐셔로 일하신 그분께 퇴직금 15억 원을 지급했다는 건 고객 경험의 최접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실성과 보답으로 제공했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래만 일하시고 하신 분들께 기업에서 그렇게 공로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볼 땐 그분은요, 무언가 우리 서비스업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라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용어들 많이 쓰고 싶진 않지만 그건 뭐냐면, 고객과 손님과 직원이 어떤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골 고객도 만들고 충성 고객까지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친해지는 거예요. 가깝게. 약간 친구처럼. 네. 분명히 그 40년 동안 일하신 분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다? 아니, 제가 볼 땐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으면서 말도 잠깐 걸어주고 물건에 대한 정보도 얘기도 하면서 그 잠깐의 계산하는 사이에 라포를 형성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뭐 건너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제가 그 배우분을, 제가 성함이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 기생충에 그 출연하셨던 그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만 카스테라 분의 배우자. 네. 그분이 그 단역 시절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대요. 마트 캐셔도 하고 막 하셨는데, 그때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허투루 그거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배울 점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도 걸어봐야겠구나.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말을 걸어보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냥 계산만. 이렇게 하신 분이었으면 그 기업에서 과연 그분께 그 공로를 인정했을까요? 바코드만 찍었으면? 40년 동안 일했다고 15억 원을 줬을까요? 아, 그 회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인가요? 아니잖아요. 큰 기업은 맞지만 한 분께 그 정도 공로를 인정했다? 바로 그 고객 경험의 최접점에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끊임없는 고객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유발했기 때문에 15억 원도 아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서비스업, 우리가 그 댓글에서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 인식 자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많이 글러먹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해의식이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내가 손님으로서 그들한테 풀어버리는 거예요. 악질적인 분들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나 인정, 대우 못 받을 겁니다. 어디 가나 짧게 일하면서 끊임없이 방랑할 겁니다. 서비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 공항에 있는 편의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꺼내 드릴 건데, 그건 마지막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참, 얘기만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미남이죠. 네. 그러면서 그 기업에서 그 점에 있는 직원들께 이렇게 상장도 주고, 네, 감사 표현으로 사진도 찍고, 이러셨더라고요. 자,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앞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뭐 잘하는 몇 가지, 뭐뭐 화법 몇 가지, 뭐뭐 이거 쓰잘데기 없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걸 외울 자신 있으시면 다 외우고 하세요. 수십, 수백 가지. 그리고 본인 업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하기도 전에 제가 볼 때는 하다가 뭔가 쓰러지고 말 거예요. 베테랑 분들은 제 얘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자, 해보는 기사 내용을 다시 가서요. 그 직원분들, 그 편의점에서 일하신 분들은 뭐 전문 그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초적인, 기본적인 건. 하지만 서비스업, CS 매뉴얼, CS 뭐 마인드 교육들 봤을 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사실 좀 없어요. 일례 사례들은 제시를 하죠. 근데 그건 현장에서 일어날 확률은 매우 지극히 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다는, 많이 오고 가는 공항의 한 편의점에서 이어폰 하나 떨어졌어요. 손님이 못 찾았으면 됐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께서. 그런데 아닙니다. 찾아드릴게요. 자, 그 마인드는요, 그분이 제가 앞서 방송했던 것 중에 관념과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직원분의 관념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심정이 어떻다라는 걸 본인이 관념상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답답함과 짜증, 누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단지 바빠서 예, 죄송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손님도 막 계산하고 뭐 물건 정리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제껴놓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냉장 집기를 또 뭐 빼가지고 손으로 찾고, 그 관점은 제가 볼 때는 누가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고, 내 직원이면 내가 찾아줘야 한다. 어차피 내가 청소해야 하는데. 그 순간적인 스파크 하나가 그 행동으로 이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만큼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 그리고 관점, 불편함이 또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성의 있게 최대한 찾아주고자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외워서 암기해서 해야 하는 서비스, 대면 서비스가 아닌 사례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 조금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사거리 하나 남은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릴 건 이 서비스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좀 보충 설명 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아껴다 뒀다? 네, 그건 아니고, 자, 첫 번째 기사 내용이 마트캐셔인데 퇴직금을 많은 금액 지급을 받았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 흔히 우리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불평불만이 좀 많은 편이세요. 안타깝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장님도 본인의 업에서 힘들면서 고객 응대하고 하는 건 당연히 이해되는데,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캐셔 말씀을 드렸을 때 꾸준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자, 그 결실이
해외에서 이 X로 나타났다면, 우리나라에 제가 미담이랄까요? 네. 또 이런 형태로, 좀 보답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뭐였냐면, 정말 대한민국의 넘버, 네, 이 회사 중에 그 본사 건물에 한 20년 동안 환경미화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께서, 예, 사망을 하신 거예요. 예, 그 부고 소식이 어찌어찌 그 기업의 회장님한테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딱 들으신 그 회장께서 저 오늘 오후하고 저녁 스케줄 다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 장례식장이 어디입니까? 그 회사 차원으로는 해주시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혼자 장례식장에 찾아가셨고 개인적으로 부조하시고 나왔다는 이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훌륭한 분이다, 인성이 그래도 좋은 분이다 했는데, 야, 그 댓글에는요, 여러분, 와, 저는 이렇게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서 이 제품을 내가 쓴다. 세계 역시 인류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인식, 관념, 관점에서 수십 년 동안 똑같이 그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어디는 돈을 많이 받았다고 이상하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고, 어디는 오래 일하신 분한테 감사 차원으로 대기업 총수가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회사 차원이 아닌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꽃을 갖다 놔드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 제가 오래 뵀는데 제가 그냥 혼자 정말 그 장례식장 다녀오겠습니다. 다 취소해 주십시오. 이러고 갔다 오신 분한테는 찬양이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현재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 대면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 관리하시는 분들,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본인이 생각하신 그 관점이 현업에 지금 우리의 이 수백만 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인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걸레, 먼지 털고 한 곳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재산이 수십조인, 주식 가치가 수십조인 그분이 감사하다고 그거는 찬양할 일이고, 우리 기업에 정말 최저점에서 고객 응대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끊임없이 매출 잘 나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서 퇴직금으로 15억을 지급받으신 그분은 욕먹을 거예요? 이 대면 서비스 연구소에선 제가 현업에 계신 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끼리라도,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끼리라도 우린 서로 존중하고 우린 서로 대우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부터 하는 말씀 드리는 거 있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달리 보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 이 정도 하고 우리 생각거리를 저는 조금 제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얘기를 해드렸고, 저는 말을 계속 하자면 좀 길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좀 길 것 같아요.
자, 서비스, 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관념, 관점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약간 큰 그림이었어요. 구체성은 좀 없어요. 네, 왜? 바빠 죽겠는데?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좀 저는 쉽게 접근하는 차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전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알겠는데. 그래, 서비스는 뭐야? 아, 대부분 좀 더 구체적인 거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생각해보고 이번에 좀 보충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직원으로 외부의 서비스 강의를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뭐 제가 근무했던 뭐 회사, 저는 이제 CS 강사는 아니었지만 이제 저는 사내 강사 업무를 좀 보기도 했고, CS적인 업무는 정말 짧게 그걸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모니터링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딱 첫 강의 아니면 그 서비스 마인드의 거의 이제 도입,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 그 강사하신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서비스가 뭘까요? 막연한데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대답하시는 것들은 보통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런 걸 거예요. 친절, 뭐 미소, 뭐 웃음, 뭐 약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 하다 보면 앞서 하신 대답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세요. 아, 저도 그 생각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없어요. 막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아, 저 사람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아, 경청! 아, 좋습니다. 이 서비스 제일 중요하다고 또 다 중요합니다만, 경청 또는 또, 이 좀 디테일한 이 환경, 클린한 환경, 용모, 복장, 또 이 친절한 말투, 뭐 억양, 이게 좀 구체적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 서비스 CS적인 면을 강의를 들으신 분이든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원분이든 알바분이든 간에 이 정도는 막연하게 그냥 다 생각해요. 친절하게 하면 되지.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업은 다 다르지만 이 구체적인 걸 조금 어떻게 좀 더 구성을 좀 해봐드려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만 조금 팁을 한번 드릴게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청결이에요. 이 청결을 구체적으로 조금 나누면요, 본인,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고객, 손이 닿고 눈에 보이는 곳. 본인은요, 우선 과한 향은 좀 뿌리지 마세요. 음식점에서 서빙하시는 분이든 매니저 계산하시는 분이든 간에 그 향이, 뭐 본인은 당연히 좋은 향을 내줘야지 하는데, 음식점에서 음식 향이 최대한 사람의 후각을 자극시켜야지 직원의 향수가 그 음식 냄새를 잠식시키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 옷 빨아입고 뭐 유니폼 입고 잘 좋아요. 향 많이 뿌리지 마세요. 그건 우리 음식은 향이 안 나는데요. 제가 어디 N사 뭐 그런
뭐 C사 이런 향수로 제가 오히려 더 향을 좀 좋게 낼게요.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감추는 거예요. 담배 냄새 특히 예? 향 많이 뿌리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담배 냄새 다 나요. 담배 피지 마셔야 합니다. 피지 말라고는 좀 못하겠네요. 근데 외식업, 요식업 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 자, 대부분 이런 관련업에서 얘기하면은요, 잘 닦으셔야 한다는 얘기만 하고 끝나요. 당연하죠. 청소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닦아주셔야 돼요. 먼지 쓸어주셔야 돼요. 이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 다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아니면 어디 상담하는 곳에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아니면 어디 물건을 사는 곳에 의자가 있어요. 그냥 요식업으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딱 앉았습니다. 닦아요. 좋아요. 근데 왜 쓰던 걸레를 똑같이 닦아요? 여러분, 안 들킬 것 같아요? 아까 썼어요. 분명히 거기에 찌꺼기든 뭐든 다 있습니다. 걸레를 그것도 보이는데 놔요. 차라리 잘 숨기시든지. 아닐 것 같죠?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자,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나갔죠? 그럼 그 걸레를 그대로, 저는 그걸 닦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걸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가서 다시 닦아요. 눈에 보입니다. 손님이 또 찾으실 것 같아요? 의외로 안 찾아요. 줄어들 겁니다. 제 말은 쓸고 닦는 거, 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분무기 뿌리면서 닦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도 저는 대면 서비스업 소장으로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데, 왜 알코올 같은 걸로 닦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다음에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좋아요. 알코올 닦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아끼지 마세요. 티슈 같은 거. 알코올로 닦고 쓱 닦아주면 찌든 데가 같이 빠져요. 그러면 청결함과 클린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최소한 테이블은 그렇게 하시고. 자, 근데 조금 전에 알코올을 뿌려서 닦았는데 제가 더 말씀드릴 거 있다고 했죠. 자, 그건 약간 디테일한 면이에요. 테이블이 가까운, 손님들마다 테이블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직원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시는, 너무너무 의욕이 넘치셔가지고요. 분무기를 그냥 허공에 같이 뿌립니다. 거의, 그럼 이게 여기가 다 날아가요. 그러면, 네, 예, 음식 먹다가 술 한잔 드시는 느낌이 나요. 이거 청결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코올을 먹고 있는. 그것도 뭐, 화학용, 공업용 알코올을 쓰겠죠? 예, 좀 섬세하게 좀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가 좀 중요해요. 제가 이거 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조금 더 구체성을 드리지 않으면요, 그냥 막연하게 잊어버려요. 최소한, 오늘 이 방송에서, 내가 외식업에, 요식업에 있다? 닦는 신용이 아니라요,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좀 보여주시고, 적어도 더럽게 하고 계시면은요, 잘 감춰보세요. 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대면 서비스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약간 갈래를 쳐서. 자, 주방이 보이게 인테리어를 하신 분들 많아요. 요식업에. 요즘 트렌드가 좀 많이 그래요. 테이블 있고 홀에서 주방이 좀 보이게. 들키지 맙시다. 아시잖아요. 조리하시는 분들. 네? 자, 뜨거운데 손은 못 넣죠. 그쵸? 근데 장갑도 안 끼시고 자꾸 장갑 끼고 뭐 만진 다음에 물 틀어서 닦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전 진짜 그건 본받으셔야 되고요.
손으로. 버섯 집어넣어. 양파 집어넣어. 마지막에 파도 집어넣어. 안 그러실 것 같죠? 예, 뭐, 이 음식점만 그럴 것 같아요? 카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빨대. 뭐, 그래도 잡고 빼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 하기 전까지 뭐 만지세요? 원두 넣어서 끼우시고 돌리고. 그 손잡이 닦아요? 하루에 진짜 한 번 닦으면 잘 닦는 거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수시로 닦아주신 분도 계시지만, 본인 손이 클린하지 않은데 계속 만지면서 손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들키지 마세요. 내가 내 주방을 오픈시켰다면, 더러운 모습 보일 것 같으면 들키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눈에 보일 때 손 씻어가면서 파도 넣어 올려주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판매업은 어떠냐? 패브릭 많이 쓰시죠? 매장 같은 데 가시면 없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거기를 털진 않을 망정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요 정말 저렴한 자동차 까는 그냥 우리 그 의자에 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 좀 덮어 놓으세요. 묻어 있는 거 그대로. 음식물은 좀 적겠죠. 뭐 음료수라든지 물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그걸 방치하면서 그냥 손님들이 앉든 말든. 왜 그럴까요? 아,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요, 앉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사고 나가셔야 돼요. 뭐 그런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 판매업 하시는 분들. 손님이 앉는 순간, 회전율도 손이 계속 들락달락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오래 앉아있다? 신경 많이 쓰실 거예요. 사지도 않는데. 회전 빨리 시키려면, 의자를 없애는 곳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 사람, 뭔가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알아요, 많이.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하면, 다양하게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기로 했죠? 그 청결. 구체성에 띄는 거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그 외식업이나 뭐 우리 판매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손님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제시할 수 있는 단어 말고 나만이 내 매장에서만 구사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매장 앞에를 한번 청소를 해보세요. 되게 우스운 일 같지만 로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업을 떠나서 자 그분들을 가만히 그분들 중에서 제 방송 보신 분들 계신다면 내 가게 앞에 청소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대면 서비스 하는데 서비스업에 좀 서비스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웬 청소 얘기를 저렇게 집중하냐? 제 얘기는요 보여주는 게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광고나 홍보할 때 화려하게 하죠? 막 풍선도 하고 오픈했다고 막 그때는 난리 법석을 떨어요. 우리가 그쵸? 그리고 오픈할 때 뭐 광고 띄울 때도 또 자기 매장 앞에 너저분하게 돼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뭐 그대로 돼 있고 그래 청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 매장을 카페 사장님이든 뭐 하다못해 뭐 의류를 파는 사장님이든 간에 그러면 손님이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그 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분들이나 그런 거 다 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은 자기
업에도, 저 매장 안에 가서도 저렇게 부지런한 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뭘 덤으로 더 주고,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어투, 말투를 가지고 막 했다고 해서, 난 친절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못 하신 분들 많지만, 네. 누구나도 할 수도 있는 접근성이 있는 거지만, 내 매장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자기 매장도 아낄 줄 알고 가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의 서비스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너무 이 팁을 많이 안 드리면 그냥 막연하게 서비스가 뭐야? 또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주제를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외식업에 계시는 분이나 또 그냥 오늘은 외식업에 계시는 분은 그 업의 마무리 얘기만 해드릴게요. 갑자기 좀 목이 타서 그랬네요. 서빙을 하실 때 여러분, 본인은 접시나 그릇 어떻게 짚고 가세요? 뭐 손가락 담그세요? 뭐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철렁철렁 하면서. 네, 그건 놔요. 자연스럽게 놓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여러분 호텔급처럼 이 테이블에 딱 세팅해서 끌고 가가지고 올려드릴 때 막 최대한 아래쪽을 잡고 접시 손이 닿지 않게 최대한 옮기고, 이런 거 일반 우리 외식업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이 대접받고 있다라는 거를, 대접을 드리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 고객은, 손님은 대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최대한 내 손가락이 등을 보이지, 하늘을 보이지 않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것도 서비스예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짜장면 한 그릇을 내주는 곳에 접시를 이렇게 들고 오는 곳 하고요, 한 손으로 내려놓는 거 하고요, 다릅니다. 똑같은 뭐 7,000원, 8,000원, 만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 하더라도 접시를 가져다 놓는 그 직원분의 그 손 모양새 하나가, 저기 닿은 거 아니야? 내가 먹다 보면 저 양념 저기 닿은데 묻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많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달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짚고 오거나 이렇게 짚거나. 눈에 보이는 게 서비스라는 거예요.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경 안 쓰세요. 우습게 봐요. 뭐 친절하면 되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관념도 얘기하고, 거기서 좀 어려우면 나는 정말 인사는 정말 최고 잘할 거야. 나는 조리할 때 주변에 뭐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 볼 거야. 내 요리에 최대한 정성을 다할 거야. 미소라도 밝게 할 거야. 이런 관점을 가지시라고 했지만, 그것도 막연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에 조금 더 여러분한테 더 팁을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약간 양념을 좀 몇 가지를 들고 오고자 했던 건데, 제 얘기가 거부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요. 아는 건데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좀 디테일한 측면이 서비스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저는 바로 그 마지막을 기대하는 겁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많은 얘기 드리고 더 많은 팁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제가 좀 덥네요. 자, 여러분, 대면 서비스 연구소 좀 특이하고 이상하고, 네. 아니, 몇 가지만 좀 팁을 줘. 아니, 몇 가지만 암기할 수 있도록 뭐 해줘. 그럼 그분들 거 들으세요. 네. 저는 이게 크레프라고 하나요? 겹겹이 이게 쌓여서 그 빵이 이루어지는, 케이크 이루어지는 거?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크레이프. 네, 좋아요. 크레이프. 그 맛이 환상적입니다. 이 공기층과 이 식감과, 네? 뻑뻑하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또 그 안에서도 이 여유감, 이 질감이 여유감도 생기고 부드럽고.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딱딱하고 나중에 쫀득쫀득하고 왜 입도 안 떨어지고 이런 거 있죠. 되게 달콤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한 방에 칼로리 폭탄 같은 거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요, 견고하고 정말 환상적인 그런 서비스를 언젠가는 현업에서 구사할 수 있고 구현하실 수 있고, 그게 어디 가서 여러분의 몸값이 되고 여러분 그곳이 단골과 충성 고객이 많아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호흡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곳에도 이런 방송을 다른 주제로 하고 있지만 거기는 더 많이 들으신 분이 있어요. 솔직히 얼마 안 되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만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걸 저는 제공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대면 서비스 연구소 소장 업보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